자, 순물질, 혼합물 얘기입니다. 60페이지 아랫부분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물질을 이제 어떤 가열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볼 건데, 자, 참고적인 얘기를 하나 봅시다. 물질의 상태는 뭐죠? 고체, 액체, 기체 물어보는 겁니다. 뭐 나는 뭐 지금 뭐 졸린 상태 뭐 이런 게 아니죠. 상태. 과학에서는 그냥 언제 갑자기 그냥 상태 물어보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거 얘기하라는 거야.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고체. 이게 이제 상식입니다. 액체, 기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가는 과정의 이름이 뭔지 아나요, 혹시? 기화예요. 기화. 기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과정의 이름이 뭘까요? 기체화 됐으니까 기화. 액화라고 부르죠. 액화. 아, 이제 자꾸 우리 친구 이게 승화 이게 나오는데, 승화는 얘네들이에요. 고체와 기체예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입니다. 따라서 승화는 그냥 승화라고만 하면 어떤 승화인지를 몰라. 그래서 항상 가르쳐줘요. 고체가 기체로 가는 승화, 기체가 고체로 가는 승화. 그래서 승화는 이거 둘 다 승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으로 변하는 승화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액체와 고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해봅시다. 쉽게 생각해 보자. 얘는 고체,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는 거고,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얼었다, 얼음이 녹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액체가 꽁꽁 얼어가지고 이게 고체가 이렇게 되는, 색깔이 좀 구분이 안 돼요? 싫어. 너 나의 어떤 완벽한 아니 왜 얘가 나중에 카메라를 보면, 영상을 보면 이게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 노란색과 얘가. 그래, 맞아요. 글씨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네. 액체가 고체로, 야, 물이 얼었어. 얼음이 됐어. 뭐라 불러? 응고라고 부르죠. 굳었다 하는 뜻이에요. 응고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는? 융해? 이렇게 부르죠. 자, 얘네들 6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를 계속 쓸 거란 말이야. 야, 그 물질이 기화할 때, 이렇게 나올 때, 네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물질이 상태가 이렇게 변할 때는 얘네들은 다, 6가지는 다, 어떤 한 종류의 물질은, 순물질, 특정한 온도에서만 이렇게 변해. 대표적 물 보자, 물. 물은 고체에서 액체로, 아니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거 어느 거 생각해보자. 몇 도에서 온다고 우리가 공부하지? 0도. 0도에서 응고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고 무슨 점? 어는 점 이렇게 부릅니다. 과학에서 무슨 점, 영어로도 이게 점이 포인트야. 그래서 이 무슨 점은 무슨 하는 온도를 얘기해. 온도.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물이 어는 걸 언다고 얘기하니까 어는 점. 그러면 어는 온도란 뜻이야. 점은 온도랑 같은 말이야. 어는 점, 어는 온도. 그래서 영어로 아이싱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어는 포인트, 점.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영어로 아이싱 포인트잖아. 포인트가 점이잖아. 해석을 하면 그거를 아무 비판 없이 생각 없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냥 어는 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는 온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래서 어쨌거나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이 무조건 온도다. 자, 액체가 물이 부풀 끓어서 수증기가 됐습니다. 몇 도에서 물을 끓지? 우리가 100도에서 물을 끈다고 우리가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해보잖아. 100도씨가 끓는 점이야. 100도씨가 끓는 점. 그러면 다시 이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되잖아. 녹는 점. 그럼 얘가 굳으면 어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왔다 갔다 할 때 그 온도는 같지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습니다. 끓는 점. 다시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 액화하는 점은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이것도 승화하는 온도를 뭐라고 불러요? 승화점이라고 불러. 승화점. 자, 이것도 기화점, 액화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기화점, 액화점은 어려운 한자어가 섞인 거니까 그냥 수리 우리말로 그냥 끓는 점, 녹는 점 이렇게 쉽게 풀어 쓰는 거야 중학교 때는.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순물질과 혼합물질 구별해봅시다. 자, 옆에 3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순물질은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순물질은 일정하지고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말은 혼합물은 예를 들어 내가 아까 물과 설탕을 섞었을 때 어떤 학생은 물 100에 설탕 20만큼 섞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물 100에 설탕을 50만큼 섞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설탕물이지만 얘는 좀 더 진한 설탕물, 얘는 좀 덜 연한 설탕물 이렇게 얘기해 부를 텐데 두 개를 물을 끓여보면 끓는 점이 다를 거라고. 일정하지가 않을 거라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물론 처음에 몇 도에서 끓는지는 나중에 뭐 일정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같을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포인트가 달라. 곡선 기울기가 달라. 그런데 만약에 순수하게 물을 끓이면 철수가 끓이든 영수가 끓이든 영희가 끓이든 그냥 무조건 100도씨에서 물이 끓을 거란 말이지. 이건. 그래서 순물질은 일정합니다. 끓는 점, 녹는 점 얘들이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가 나오고요. 그 표에 보면 크게 3칸으로 나와 있어서 그 3칸에 뭐가 나오죠? 그래프가 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 중요하죠. 그래프를 또 그려나갑시다. 첫 번째 뭐야? 고체, 액체,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인데, 아이씨, 이거부터 하면 또 안 되죠. 이거 뭐야? 저기 나오네요. 62페이지 나오네요. 6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를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그래야지 조금 더 쉬워요. 62페이지. 자, 그래서 62페이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야. 자, B번. 끓는 점. 점이 아까 선생님이 온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끓는 온도. 두 번째 뭐야? 녹는 점. 녹는 온도. 자, 그래서 끓는 점을 영어로 보일링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BP라고 많이 부르고요. 녹는 점은 녹는다, 멜팅. 그래서 멜팅 포인트 이렇게 부르고, 녹는 거는 얼은 거, 녹는 거는 어는 거랑 온도가 같아. 그래서 이건 같은 게 어는 점, 아이싱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내가 뭐 할 거냐면요. 중간 부분에 요걸 그릴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 그냥 칠판만 그냥 쳐다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시간이라고 시간축이지. 시간축인데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내가 가열하는 시간 또는 열을 빼가는 시간이야. 자, 내가 여기까지는 가열을 할 거고요. 이만큼은 가열을 할 거고요. 이만큼은 가열을 안 하고 냉각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온도인데 내가 뭐 할 거냐면은 냉장고에서 얼음을 한 덩이 딱 꺼낼 거야. 얼음. 야, 그 얼음은 냉장고에 있는 얼음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 얼음의 온도. 마이너스 0도가 니네가 이제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이래서 얼음이면 0도, 물이 얼음이 0도에서 어니까 0도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고요. 0도 이하면 다 얼음이에요. 0도 이하면.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텐데 니네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 온도가 대략 영하 20도쯤 돼. 실제로 재봐. 영하 20도쯤 돼. 이 영하 20도에서 22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냉장실 있잖아. 냉장실은 2도에서 4도 왔다 갔다 해. 영상 2도, 4도. 자, 어쨌든 니가 냉장고에 꽝꽝 얼은 얼음을 딱 꺼내는 순간에는 0도보다 더 낮은 온도란 말이야. 영하 20도라고 치자. 냉장고에서 막 꺼냈어. 그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야. 여기가 영하 20도, 마이너스 20도씩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내가 방 안에서 가서 이제 가스레인지부터 올려놓고 가열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넣고. 그럼 그 얼음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영하 20도, 영하 19도, 영하 18도, 영하 10도, 영하 5도 막 올라갈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얘는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영하잖아. 내가 밑에 가스불을 켜놔도 안 녹고 있어. 지 온도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영하 20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얘는 몇 도에 녹겠어, 결국은? 0도에 녹겠지.
0도가 높거나 얼거나 하는 점이니까, 그 온도니까. 어느 온도가 0도잖아. 그러니까 0도까지는 영하 20도거나 영하 1도거나 그냥 여전히 얼음이야. 이해가? 그래서 얼음은 누가 몇 도냐고 물어보면 0도 이하 몇 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히 0도예요. 틀린 말이야. 자, 0도가 아니라 0보다 더 낮은 온도입니다. 무조건. 자, 어쨌건 영하 20도로 시작해서 온도를 내가 얼음을 가열시키면 얼음이 쭉 온도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서 몇 도까지 올라온다고? 0도까지는 올라올 거야. 그냥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이 상태는 다 뭐야? 고체예요, 고체. 고체. 물질 상태는 계속 고체입니다. 계속 얼어있는 상태예요. 얼음이에요. 근데 0도가 되는 순간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녹기 시작해. 0도부터 녹기 시작해. 왜냐면 0도가 녹는 점이거든. 에이, 여기다 쓰지 말고 0도씨에서 녹기 시작하거든요. 자, 녹는 동안에는 온도가 안 변해. 그대로 0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돼요. 자, 얘들 열심히 녹고 있어. 그럼 내가 지금 그릇에 가열을 하고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그릇에 가열을 하면 내 눈에 뭐가 보일 거냐면 물과 얼음이 같이 보일 거야. 왜? 얼음의 일부분은 녹아 있을 테니까 이렇게. 물도 보이고 얼음도 보여. 그 상태, 물든 얼음이든 얘네들 온도가 몇 도라고? 0도라고. 물도 0도고. 자, 그럼 다시 0도는 이거 보지 말고, 야, 어떤 물이 있어? 또는 얼음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H2O가 있어. H2O. 내가 물 하면 액체로 생각되고 얘네가 얼음 하면 고체로 생각되니까 그런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H2O가 있어. 이만큼. 얘가 0도야. 야, 그럼 이거는 얼음이 있냐, 물이 있냐? 액체냐, 고체냐? 0도는 딱 0도야. 액체면 고체. 액체가 있을 수도 있고, 고체가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어. 네. 섞여 있을 수 있어. 자, 그냥 이렇게 표를 보면요. 요만큼이 고체. 요만큼이 액체. 요게 다 0도의 구간이야. 자, 고체만 있어. 고체 많이 있어. 얼음이야. 얼음이 가열해서 0도가 되는 순간 고체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액체가 녹아서 고체가 녹을 테니까 액체가 늘어날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0도입니다. 여기는 액체 많이 있지. 이제 고체 하나도 없지. 그래도 0도인 물이야. 0도인 얼음과 0도인 물 사이도 0도란 말이지. 얼음이 고체로 되거나 고체가 얼음이 물로 되거나. 그래서 0도는 물과 얼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100% 얼음일 수도 있고 100% 물일 수도 있어. 0도는 걔들이 고체와 액체와 섞여 있는 구간이 0도입니다. 그게 유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똑같은 0도라고 치더라도 처음에 얼음이었잖아. 고체였잖아. 고체. 여기는 똑같은 0도지만 고체인 0도고 점점 액체가 많아져서 이제 여기 끝은 액체만 있는 0도야. 자, 이제 얼음이 다 녹았어. 액체만 있어. 액체만 있으면 다시 내가 계속 가열하고 있었잖아. 온도가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100도까지 올라가. 100도가 올라가면 이제 끓기 시작할 거니까 물이. 자, 물이 끓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기체로 바뀌는 기화 과정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는 또 온도가 안 변합니다. 상태가 변할 때는 또 온도가 안 변해요. 자, 그럼 여기가 끓는 점이야. 끓어올리고 있으니까 끓는 점. 자, 요 구간이 고체 구간이고요. 요 구간은 액체 구간이고요. 자, 여기는 액체, 기체 다 섞여 있는 구간. 여기는 고체, 액체 다 섞여 있는 구간. 여기는 액체, 기체가 섞여 있는 구간이에요. 자, 물이 다 끓었어. 이제 액체가 없어. 기체만 있어. 그럼 가열을 하면 계속 올라가. 온도가. 수증기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 수증기는 몇 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이건 압력에 관계된 얘기인데, 1기압 정도면 대충 뭐 300 몇 도까지 올라간대. 이제 그때 더 올라가면은 저거야. 막 그 산소가 수소와 분리돼서 물이 이제 막 바뀌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이상한 상태로 막 변하고 막 이제 그런 일이 뭐 일어나. 기압을 높이면 꽤 많은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뭐 500도, 600도까지 막 올라가요. 기체는 이론상, 기체 여기서부터는 내가 압력을 가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 쭉쭉 올라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온도를 다시 식히기 시작합니다. 냉각 파트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는 기체, 여기는 이제 기체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기체, 액체. 자, 저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쭉 올라가다가 다시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100도가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 어이구, 이렇게 써야겠다, 이거.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구간이고요. 여기서는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바뀌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액체가 100도가 되고, 100도가 다 돼서 액체가 다 됐다면, 다시 온도가 쭉 떨어져서, 똑같은 온도까지 이렇게 쭉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렇게 바뀌고, 다시 고체로 또 떨어지고. 그럼 고체로 떨어져서 내가 계속 얘를 냉각을 시키면 몇 도까지 또 떨어질 수 있을까? 영하 20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 200도. 영하 200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영하 273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 참고로 영하 273.15도가 가장 낮은 온도고 더 이상은 못 내려갑니다. 그거는 뭐 물리학적으로 못 내려가는 거야, 더 이상. 뭐 기술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온도의 정의가 그래. 정의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온도가 다시 내려가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파트. 고차가 액체로 바뀔 때를 우리가 녹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얼음이 물로 바뀔 때 생각해봐. 녹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이 뭐다? 녹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 녹는 점이 얼마야? 그러면 0도C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온도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녹는 점. 쭉 가다가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끓는, 그렇죠. 끓는 점. 끓는 온도가 100도C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100도C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내가 얘를 시켜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걸 뭐라 그랬죠? 액화라 그랬지? 근데 여기는 이름이 따로 없어. 요거는 끓는 점, 녹는 점 이름이 있는데 요 온도는 따로 이름은 없어. 근데 사실 요거는 액화점이라고 부르고, 액화점은 요 기화점이랑 똑같아. 끓는 점이랑 똑같은 거야. 요건 이름이 없으니까 지금은 패스하고. 자, 여기는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과정이고, 요 파트는 언다고 얘기한단 말이지. 물이 얼고 있으니까. 액체가 고체로 바뀌니까 이거 언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는 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 온도를. 이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온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온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온도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변화할 때에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의 온도를 살펴봤고, 상태가 변화할 때는 잠깐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왜 온도가 일정해지는지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나중에. 자, 그러니까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를 써서 그러는 건데,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배우니까요. 지금은 요 그래프 정도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는 반쪽까지만 나와 있죠. 고체와 액체까지만 바뀌고, 선생님은 액체에서 기체까지 넘어가는 까지 같이 그릴 거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그래프는 아닐 테니까 한번 쭉 보면 되고요. 옆에 빨리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2번이야. B번의 중간 부분에 2번. 녹는 점과 끓는 점, 어는 점. 자, 녹는 점은 읽어보자.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은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이다. 자, 1번. 녹는 점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아까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지? 물은 일기압 상태에서, 물은 니네가 미국에서 끓이든, 뭐 알래스카에서 끓이든, 어디서 끓이든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일 거야.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거는 물이라는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란 말이지. 자, 첫 번째 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로르산의 녹는 점은 이제 84도, 18m, 숫자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얘들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얼고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녹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점, 같은 물질인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양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왜 양의 관계없이 일정하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얘는 양에는 관계없어. 1g만 내가 측정을 하든 1kg을 가지고 측정을 하든 어차피 0도씨, 100도씨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양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밑에 3번 녹는 점과 끓는 점의 물질 상태를 볼게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의 물질 상태. 자, 우리 책에는 옆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떤 물을 딱 살펴봤어. 물이라고 하지 말고 H2. 물이라고 하면 그 액체 같잖아. 자, 어떤 H2를 내가 살펴봤어. 그 H2가 이제 1기압 상태에서 H2가 온도가 20도씨야. 그럼 걔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걔가 20도씨야. 20도씨 H2를 내가 보고 있어, 지금. 내 컵에 담겨 있어. 20도씨 H2.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20도씨면 대충 이쯤 되겠지? 0도씨 위에, 100도씨 밑에 이쯤 되겠지? 그럼 이쯤에는 뭐야? 액체네요. 액체입니다. 자, 내가 H2O를 봤더니, 온도를 재봤더니, 영하 30도야. 그럼 걔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영하 30도야. 영하 30도. 고체겠죠. 아, 여기 다 고체잖아. 고체 구간이라 그랬잖아. 영하 30도짜리 고체. 자, 내가 컵에 H2O가 담겨있는데, 걔 온도가 150도야. 그럼 얘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야? 그렇죠. 기체겠죠. 150도 이 정도 온도 아닙니까? 기체 파트에 있잖아요, 기체.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온도가 쫙 이렇게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 이렇게 볼 때 어떤 물질이 요런 온도가 있어. 요런 온도가 녹는 점 같은 말로 어는 점이라고 보자. 그거보다 높겠지. 끓는 점은 더 낮을 순 없죠. 당연히 녹고 난 다음에 끓여야 되니까. 끓는 점이 대충 이 정도 온도라고 칩시다. 이 정도 온도라고 칩시다. 자, 내가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렇대. 그 물질을 요 온도에 넣을 거야. 요 온도. 야, 고체, 액체, 기체 뭐야? 그 고체. 그렇죠. 녹는 점보다 추우니까 이쪽 파트는 고체 파트입니다. 자, 내가 어떤 물질을, 똑같은 물질이야. 요 온도에 넣었어. 고체, 액체, 기체. 그 중에 뭐야? 온도가 올라가니까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됐겠지. 액체. 여기는 액체 구간입니다. 액체 구간. 자, 여기는 무슨 구간? 그렇죠. 얘가 액체가 불불 끓어서 끓는 점이잖아. 끓는 온도를 넘어갔으니까 기체 구간에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말로 물어보면, 자, 어떤 물질이 녹는 점보다 아래의 온도에 있어, 지금 얘가. 그럼 고체, 액체, 기체 뭐야? 녹는 점보다 아래에 있어, 지금. 고체란 말이지. 자, 어떤 물질이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 있어, 얘가 지금. 그럼 얘는 기체 상태에 있는 거야. 어떤 물질이 끓는 점과 녹는 점 사이의 온도에 있어? 그럼 액체에 있는 겁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물이 또 있던데, 이 물이 왜 액체겠어? 이 방의 온도가 0도와 100도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계속 물로 있는 거야. 근데 이 에어컨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갑자기 이 방의 온도가 영하 30도가 됐다고 치자. 그럼 얘는 고체로 변하겠지. 얘가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이 방의 온도가 너무 낮아. 영하 30도 얘가 있으면 얘는 고체로 변한단 말이지. 됐죠? 이 철이잖아, 철. 얘 액체, 기체, 고체 중에서 뭐야? 고체지. 왜 고체를 쓸까? 이 철 입장에서는 이 방이 너무 추운 거야. 지금 얼어 있는 거야, 얘는. 그럼 뜨거운 데 갖고 하면 이거요? 녹죠. 액체 물이 되잖아. 쇠는 물이 되잖아. 내가 이 방의 온도를, 참고로 쇠가 녹으려면은, 쇠는 뭐 한 1200도, 1300도에서 녹아요. 높은 온도에서 녹아. 내가 이 방의 온도를 1200도까지 올린다고 치자. 그리고 우리는 뭐 자기 관찰하고 있어. 우리는 뭐 뜨겁지도 않아서. 얘는, 얘가 이제 고체를 끼는 너무 뜨거운 거야, 이제는. 그때서야 녹기 시작합니다. 그때 녹아서 철물이 되네. 철 액체가 된단 말이야. 내가 얘를 더 끓여. 뭐 한 2300도, 2400도까지 내가 더 온도를 올리면 철 기체가 됩니다. 철 증기가 돼, 철 증기. 실제로 철이 수증기처럼 막 철이 증기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 칠판도 지금, 사실 그 칠판이 철판이거든, 이게. 자석이 붙잖아, 이렇게. 얘도 지금 얼어 있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금속 입장에서는 지금이 너무 추워. 꽁꽁 얼어 있는 거야. 물이 얼듯이. 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는 녹는 점 밑에 있느냐,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느냐, 끓는 점보다 더 위에 있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우리가 요 책이 요게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얘를 옆으로 뉘어놔서 이 책에는 이렇게 옆으로 그려놓은 거다. 내가 얘를 이렇게 보면 좀 쉽죠. 아니 이렇게요. 이렇게 봐야 좀 쉽죠. 이렇게 보면 위쪽이 기체, 고온, 아래쪽이 저온. 이렇게 그림이 바뀌는 거니까. 솜사탕은 고체예요, 기체예요? 고체죠. 그러면은 솜사탕? 그건 뭐예요? 어? 뜨거운 데 있으면 바로 뭐예요? 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솜사탕 갖고 가서 집에 헤어 드라이어 있잖아. 그 헤어 드라이어로 싹붕 켜가지고 뜨겁게 이렇게 대봐. 그럼 훅 녹아. 야, 솜사탕 요즘 얼마지? 1,500원, 2,000원. 아, 더 비싼 것 같은데? 엄청 비싸요. 뭐, 일본 이제 솜사탕 이만하잖아. 네. 그래서 이만한데, 요거 솜사탕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설탕 얼만큼 필요할 거 아니야? 아, 이거 배는데요. 이 30g. 와, 한 요 정도 필요해. 요 정도, 요즘 한 컵? 한 컵도 아니고, 요 정도 컵? 요 정도 컵에 설탕이 기계 넣으면은 훅 들어가면서 설탕 이만큼 나오잖아. 그런데 이게 왜 1,000원씩 하는지 나는 이게, 근데 기계 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선생님 학원에 이 솜사탕 기계가 있었는데, 솜사탕 기계로, 고장났어요. 하도 애를 만들어주다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얘기고요. 밑에 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차피 이 얘는 그냥 얘니까 문제에서 풀면 되고 요 관계만 잘 알아보면 되고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만 잘 알면 끝이야. 요거는 차례 문제를 봅시다. 저 위에 다시 올라가서요. 끓는 점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1번 끓는 점이 나와 있죠. 끓는 점만 따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끓는 점만 따로 보겠다. 물 같은 경우에는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100도에서 끓는 요 파트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고 요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자, 1번 끓는 점. 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순물질이라면 기본이야. 순물질이라면 그래서 기본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순물질은 무조건 온도가 일정하구나. 우리가 순물질 아니면 뭐가 있었지? 혼합물이 있었지. 그래서 지금 순물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구니까.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다. 그 말은 말을 바꾸면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겠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끓는 점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끓는 점은 물질을 구매해서 물질의 특성이다. 계속 말하죠.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거야. 다 외워 그냥. 자, 두 번째 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어 반복입니다. 같은 얘기죠.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끓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자, 그렇다면 아까 여기 돌아와서 여기 액체가 이렇게 있는데 야, 요게 물인지 먹으면 죽는 독극물인지 뭔지 니가 알까리 하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먹어봐서 또 알 수 있겠지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가 있는지 알고 어떻게 먹어? 그래서 니네가 이거 화학실에서, 실험실에서 뭘 하냐면 끓이기 시작합니다. 얘를 끓였더니 딱 100도에서 끓래? 이거 물이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야. 얘를 막 얼려봤어. 정확히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해. 물이구나. 자, 그래서 굳이 안 먹어봐도 끓는 점, 녹는 점 가지고 얘가 무슨 액체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프가 아주 유명한 그래프가 나오죠. 빨간색이 뭐니까? 메탄올. 메탄올이 돼 있네. 물이 아니고요. 자, 파란색이 메탄올인데 메탄올을 가열을 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 갔어? 액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됩니다. 얘가 메탄올이래요. 메탄올. 그러니까 메탄올의 요 온도가 몇 도냐면 메탄올은 몇이야? 65도? 선생님이 이게 에탄올은 외우는데요. 메탄올은 안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왜 하다 보면 외워지잖아. 메탄올. 68도. 그래? 책에 65도라는데요? 네,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메탄올은 65도에서 끓어. 메탄올은 65도. 그러니까 65도는 사실 조금만 가열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메탄올은 이때 끓고요. 비교되는 게 에탄올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져 있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대. 쭉 온도가 올라가는데 메탄올은 65도에서 끓지만 에탄올은 65도 안 끓습니다.
온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액체야, 계속 액체야.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78도까지 올라가. 78도에서 끓으면서 78도에서 끓으면서 78도를 끓는 점으로 보여줍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 메탄올의 끓는 점은 65도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메탄올, 에탄올은 이런 물 같아. 이렇게 투명한 액체란 말이야. 냄새를 맡아보면 알코올 냄새가 나.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 그런데 메탄올을 먹으면 죽고요. 에탄올을 먹으면 술입니다. 저거는 살아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제로 물에다가 에탄올 섞어가지고 막 섞어서 먹으면 소주 같아요. 인도에서 몇 년 전에 술 그렇게 만들어 먹다가 사람들이 싹 한 20-30명이 죽어버렸어. 왜 죽었냐면 메탄올을 타서 먹었어. 잘못 타가지고 에탄올을 타야 되는데 메탄올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술은 술인데 이거 에탄올 탔는지 메탄올 탔는지 모르겠잖아. 그럼 또 뭐 하면 돼? 끓여보면 되는 거예요. 쭉 끓이다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순수한 메탄올, 순수한 에탄올 얘기하는 건데 끓여보면 65도에서 만약 딱 끓어. 아이고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거고 76, 8도에서 끓더라. 아이고 괜찮네 이거 에탄올이었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끓는 점 가지고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온도가 좀 달라지는지가 우리 옆에 파란색 박스의 두 번째 점에 써 있어, 이유가. 살짝 한번 보고 지나갈게.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읍시다. 예를 들어서 끓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내가 메탄올을 잔뜩 담아놨어. 그럼 메탄올 분자들이 막 이렇게 떠 있을 거란 말이야. 메탄올 분자들이 이렇게 막 잔뜩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가열을 하면 얘가 온도가 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65도가 되는 순간 야, 더 이상 뜨거워서 못 참겠다.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튀어나가고 싶어도 얘가 야, 나 뜨거워 나갈래. 옆에까지 얘가 잡아줘. 야, 나가지 마. 좀 참아봐. 막 좀 잡아주다가 65도가 되면 이 옆에가 더 이상 자기도 뜨거우니까 못 잡아줍니다. 그럼 얘들이 통통 튀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럼 부글부글 끓어서 증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에탄올은 그 잡는 힘이 더 세다는 얘기야. 옆에 친구들을 잡고 있는 힘이 더 세서 더 말려주고 더 나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 힘이 더 세서 더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끓는 점의 다른 특징입니다. 입자 사이에 잡아주는 인력의 차이가 있겠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점. 그 밑에 이제 그래프 하나 더 나오죠? 같은 물질이라면 끓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얘 에탄올이야? 에탄올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 에탄올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탄올. 자, 에탄올도 똑같이 이렇게 가열을 되다가 이렇게 바뀌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게 에탄올 78도씨라고 봅시다. 78도씨. 에탄올은 무조건 78도씨에서 끓을 테니까. 근데 이게 에탄올 내가 뭘 했냐면은 10g 또는 부피를 우리 책에는 밀리리터라고 써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질량으로 얘기해 볼게. 똑같은 얘기야. 에탄올 10g을 내가 가열을 했어. 그러면 17, 18도 가서 딱 끓겠죠. 자, 내가 에탄올 화끈하게 50g을 가열했어. 그럼 몇 도에서 끓을까? 78. 그렇죠. 똑같이 78도에서 끓습니다. 왜냐면 에탄올이니까. 양에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 있어요. 양에는 관련이 없어요. 무조건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어. 대신 뭔 차이 있겠어? 시간. 78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으면. 얘도 라면 끓일 때 물 하나 정도 끓이는 거랑 친구가 같이 먹겠다고 해서 물 2개 분량 끓이는 거랑 얘가 훨씬 늦게 끓잖아.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78도까지 시간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데 그래도 78도까지 가면 끓겠더라고. 요게 에탄올 50g. 양이 많으면 78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늦을 뿐이지 여전히 78도에서 끓습니다. 끓는 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보면 빨간색이 양이 적구나. 파란색은 양이 많구나. 양은 판단할 수 있지. 됐어요. 자,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를 봅시다. 압력. 자, 압력이 높아.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메탄올이 뜨거워가지고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했어.
근데 내가 이 뚜껑을 꽉 덮어가지고 여기 압력을 높였어. 그럼 얘가 튕겨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공기가 다시 누르고 있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니까. 자, 압력이 높아지면요. 튀어나온 입자를 오히려 나가지 못하고 위에서 막 눌러버려. 그러면 끓는 점은 어떻게 쓰냐? 리을, 히읗. 끓는 점은 낮아져 높아져? 높아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요. 끓는 점이 높아져. 그 말은 반대로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니네가 집에 가서 압력밥솥 뚜껑에 꽉 밥을 뚜껑을 넣고선 그 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밥을 해. 그러면 이 밥이 불 끓기 시작할 텐데 물이 끓어야 되니까 몇 도에서 끓겠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단 말이지. 사실은 많이 높진 않아요. 실제로 압력밥솥이 뭐 105도, 110도 이 정도에서 끓는데 어쨌거나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단 말이야. 그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진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진다. 됐지? 그 밑에 얘. 압력밥솥, 압력솥. 외워야 되고요. 자,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이거야.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산 위에서 밥하기. 요거. 자, 산이 이렇게 있고요. 산 밑에서 밥을 하는 것과 산 꼭대기에서 밥을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압력이야. 공기가 누르는 힘. 그럼 산 밑에 있는 건 이만큼 공기가 누르고 산 위에서는 요만큼만 누르고 있으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이 여기가 더 낮단 말이지. 이 산 위가 압력이 낮은 곳이고요. 산 아래쪽이 압력이 높은 곳이야. 내가 이제 산 올라가 꼭대기에서 밥을 해 먹겠다고 하면 산 위에서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서 물이 한 뭐 80도, 90도에서 끓어버려. 그러니까 밥 알을 데우는데 옆에 있는 물이 별로 뜨겁지가 않으니까 밥 알이 잘 안 데워지면 안 익어요. 그래서 나중에 밥을 먹으면 밥이 막 다 안 익어가지고 막 밥상이 딱딱하게 막 덜 익어가지고 이런 밥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산 위에 밥을 먹을 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뚜껑을 딱 덮고 압력솥을 갖고 가든지 산 위에 압력솥을 갖고 압력솥이 무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뚜껑 위에다가 뚜껑을 덮고 돌멩이를 꽉 얹어 놓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압력솥, 산 위에 밥 이런 거 다 밑줄 쳐놓고 외웁시다. 자, 플러스 강의에 뭘 하나 봐야 되냐면요. 저 4번 녹는 점의 이용 보이죠? 녹는 점의 이용을 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 점,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예. 녹는 점이 낮은 것 밑줄 쫙 치세요. 자, 고체 접착제 밑줄, 퓨즈 밑줄, 땜납 밑줄. 퓨즈와 땜납이 예 가장 많이 나와 시험에. 자, 녹는 점이 낮은 거, 퓨즈나 땜납. 녹는 점이 낮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금방금방 녹는 거, 금방금방 잘 녹게 만든 거야, 인간이. 그게 바로 고체 접착제나 퓨즈나 땜납이더라. 퓨즈가 뭐냐, 땜납이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고요. 학교에서 뭐 보여주시면. 자, 두 번째 점. 녹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한 예. 자, 타이타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거야. 티타늄. 안경 테 같은 거 많이 쓰죠. 이 선생님 테가 이게 티타늄 테인데, 티타늄이 좀 강도가 좀 셉니다. 자, 어쨌거나 티타늄으로 만든 비행기 엔진, 주조틀, 꼬마종구 필라멘트. 주조틀은 됐고요. 비행기 엔진, 필라멘트 두 개 밑줄 좀 칩시다. 그래서 잘 안 녹게 만든 거야. 비행기 엔진이 굉장히 뜨겁거든. 그러니까 뜨거운 열에 안 녹도록 이렇게 타이타늄 합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요. 60페이지. 저 밑에 부분 3번 이제 숨을 쉬고 나면 구별 봅시다. 자, 이 그래프가 3개가 나오는데 3개 다 중요해. 선생님들 3개는 다 그리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파란색으로 순수한 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물을 내가 쭉 끓이면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요. 이렇게. 100도씨에서 순수한 물은 끓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끓는 점이 100도고 물은 순물질이고 순물질은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니까 일정하단 말이지. 그래서 100도에 일정해.
내가 소금물을 가열할 거야. 빨간색으로 소금물을 그릴 겁니다. 자, 소금물도 내가 열심히 가열을 하면 온도가 똑같이 올라갈 거야. 똑같이 쭉 올라가는데요. 순물질에 뭔가 물질이 섞이잖아? 그러면 끓는 점은 위로 올라가고요. 어는 점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간격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런 말을 써. 화학에서 요 사이, 요게 간격이 넓어진다는 뜻이야. 자, 어쨌거나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그래도 100도에서 안 끓습니다. 얘가. 소금이 끓는 걸 방해를 해요. 소금이 물 끓어서 나가고 싶은데 그걸 나가지 못하게 소금이 방해를 해요. 옆에서. 그래서 100도에서 뭐 끓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5도에서 끓는다고 칩시다. 그럼 105도에서 끓기 시작해. 그럼 끓잖아? 끓으면 또 이렇게 일정하게 되느냐도 아니야. 끓으면 뭐가 끓어나가냐면 물이 끓어져 나갈 거야. 물이 막 빠져나가. 그럼 물이 빠져나가면서 소금물이 점점점 진해지겠지. 더 짜지겠지. 소금의 비율이 더 많아지겠지. 그러면 그 남아있는 소금이 또 물을 못 나가겠지. 물이 몇 개 더 빠져나가? 그러면 소금이 더 많아지겠지. 비율이. 그럼 그 많아진 애가 또 물을 더 못 나가게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끓는 점이 형성해 보입니다. 자, 이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은 뭐야?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판단해야 돼.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 첫 번째는 무언가 섞이면, 혼합되면 끓는 점이 올라가는구나. 여기서 시작하는 끓는 점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끓는 점이 올라갔구나. 두 번째 포인트, 순물질은 끓는 점이 변하지 않는구나. 일정하구나. 하지만 혼합물은 어떻게 된다? 끓는 점이 계속 스무스 변하는구나. 105도, 106도, 107도 막 올라가는 거야. 끓는 점이 계속 변해. 일정하지가 않아. 됐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래서 거기 특징에 보면 여기 위에 특징 두 줄 반이 써 있습니다. 두 글자가 써 있습니다. 자, 밑줄 칠게요.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까지 밑줄 쳐. 그게 첫 번째 포인트야.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다음, 이어서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밑줄 쳐.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는 거야. 다시, 순수한 액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 또,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됐죠? 그 두 가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밑에 이용 볼게요.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는다. 물에 소금을 넣으면은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달걀을 삶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껍질도 잘 까진다는데 선생님도 해봤는데요. 뭐 별 차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물 온도가 많이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도움도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이론상. 두 번째 점이 더 웃겨.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끓인다. 요즘 많이,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스프를 넣으면 맹물에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물이 100도에서 안 끓고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그런데 스프를 넣는다고 해서 물이 엄청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 속도도 안 올라와. 스프 하나 넣으면 뭐 100.5도에서 끓는다나? 뭐 0.5도인가 1도인가 이렇게 올라간대.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거는 라면 맛에 큰 차이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론상 스프를 섞으면요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써 있는 거야. 그렇답니다. 자, 두 번째. 어느 점이네요? 두 번째 그래프. 똑같이 소금물이야? 소금물이네? 똑같네. 자, 물의 온도를 낮춥니다. 낮추다가 어디서? 0도에서. 그렇죠.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순수한 물. 또 이렇게 0도에서 순수하게 얼 겁니다. 근데 이제 소금물은 어떻게 되겠어? 자, 소금물 어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 거야, 소금물은. 그래서 이제 쭉 내려서 더 낮은 온도 여기서 이제 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하 10도. 이렇게. 여기 얼기 시작하는데 얼면 누가 얼겠어? 물이 어는 거야. 자, 물이 얼면 몇 개는 물을 얼고 몇 개는 또 얼려고 준비하고 있겠지. 그럼 준비하고 있는 애가 소금이 또 막습니다. 그럼 또 물이 몇 개 얼면 또 남아있는 물을 소금이 또 막고 그럼 또 물에 소금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물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것도 이렇게 낮아지는. 어느 점이 계속 비스듬하게 낮아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게 어느 점 파트입니다. 자, 여기 또 두 줄 써있죠? 위에. 그래프 위에 두 줄 밑줄 칠게요. 순수한 액체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 밑줄. 순수한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 밑줄. 순수한 낮은 온도 얼기 시작 밑줄.
두 번째,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 밑줄.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진 밑줄.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진 밑줄. 자, 밑에 이용 봅시다. 첫 번째 점, 눈이 쌓인 도로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려. 자, 염화칼슘 밑줄 치고요. 자, 염화칼슘을 뿌리면요, 어느 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점, 자동차의 워셔액, 물, 에탄올 등 결출을 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 에휴, 이렇게 쓰세요. 그냥 차라리 어느 점, 어느 점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이렇게 써. 여기 또 밑에 쓸까? 끓는 점 오름. 점이 올라간다.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느 점이 내려갑니다. 자, 마지막. 이거 끝냅시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고체, 이제 녹는 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거기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물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나프탈렌, 초록색이 뭐야?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그 다음에 빨간색이 혼합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거는 얘 두 개는 그래프를 외워야 되고요. 얘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고체마다 다 달라. 어떤 고체를 섞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그냥 하나의 얘만 봅시다. 나프탈렌 뭔지는 알겠지? 네. 그 나프탈렌을 보면 이렇게 고체에다가 이렇게 온도 일정하다가 이렇게 된대. 선생님은 곡선으로 안 그리고요. 그냥 저걸로 그렸어요. 이렇게 딱딱 각지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나프탈렌이래. 빨간색이 뭐야? 아니, 초록색이 뭐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 걔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되다가 다시 액체로 이렇게 바뀐대.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바꾸고 기체로 바뀌고, 아니, 액체로 바뀌고. 자, 이런 구간이 이렇게 두 개 각자 있어. 근데 두 개를 섞어가지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 두 개를 섞어가지고 내가 두 개 섞은 물질을 만들어 본 거야. 만들어 봤더니만 끓는 점이 올라갔는가? 어느 점이 내려갔는가? 아니요. 그냥 별도의 새로운 성질을 가졌는데 무슨 성질을 가졌냐면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혼합물. 이렇게. 아니, 혼합물이 아니죠. 요건 두 개 섞여. 아, 이거 혼합물이네요. 혼합물. 두 개 그냥 단순히 섞은 거네. 혼합물. 섞었더니 얘도 아니고 얘보다 더 낮은 어떤 이런 특징을 보인대. 근데 계속 말하지만 어떤 고체를 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고체와 이런 고체를 섞었으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끓는 점이, 어느 점이, 녹는 점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녹는 점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고체마다 좀 다 다릅니다. 이 말을 딱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파트에서 요 그래프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고체 둘이 섞였을 때는 녹는 점이든 끓는 점이든 어느 점이든이 변할 수 있다 라는 뜻이야. 섞여 있으면 변할 수 있다. 자, 여기 얘는요, 옆에 요거는 그거네요. 또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얘가 나오네요. 아까 그 타이타늄 같은 거는 더 높은 온도에서 녹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낮은 온도에서 나온 얘니까 요거는 밑줄 여기서는 못 치겠네요. 오케이. 차라리 요거는 혹시 문제가 있나? 아휴, 그냥 이거 밑줄 칩시다. 뒤에 문제도 이해가 이거 하나 나왔네요. 이거 이해가 나왔네요. 이해가 문제로 나왔네요. 자, 위에 밑줄 각 성분 물질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 각 성분 물질보다 문제에서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 밑줄 쫙 치시고요. 다음, 녹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짐. 녹는 동안 온도가 높아짐. 밑줄 쫙 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녹는 점이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네요. 자, 뭐 이 정도만 보고요. 문제에서 나중에 또 보는데 똑같은 문제니까. 자, 61, 63부터 67까지. 자,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